네, 사주 재테크. 이번 시간은 실제로 명조풀이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명조풀이를 해볼 사람은 베트남에서 유학을 온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외국인들의 사주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 사주도 똑같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뭐 시간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친구가 그 나라에서 태어난 그 이 연월일치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주풀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 친구는 자기 나라에서 그때 태어날 때의 목화토금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운을 받고 태어났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날짜 수정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사주가 바로 이제 오늘 명주죠. 그래서 그 명주의 저기 그 사주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주의 명주는 이제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이 친구의 저기 일간이 바로 이제 그 개수가 되겠죠. 개수. 자, 2001년 8월 28일생, 양력으로, 그리고 이제 술시생입니다. 술시생. 자, 우리가 이제 개수예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수는 이제 잘 스며들죠. 그래서 친화력이 좋아요. 친화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수가 기본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토가 있어야 합니다. 토. 그런데 이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제 물기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물길. 근데 지금 이제 개수잖아요. 그렇죠?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 기토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아, 시냇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물길이 딱 잡혀져 있어야지. 이게 그 토가 바로 이제 수에게는 관이잖아요. 그렇죠? 관.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보면 이렇게 저기 그 천간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물이 뭐 장난 아니죠.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관인 토가 없어요. 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이제 밑에 정관 술토가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한 무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사주는 이제 준무관 사주입니다. 무관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저기 관이 없는 그런 저기 그 상황이고, 근데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잘 갖춰져 있어야지 질서와 순서를 잘 지키게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질서와 순서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아, 질서 내지는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저기 순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저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얽매인다기보다는 좀 창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도전적인 그런 일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개수에게 있어서 쟤는 바로 화입니다. 근데 이 개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저기 이 큰 태양, 그렇죠? 이 병화 같은 경우에도 큰 태양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것을 저기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가 이렇게 저기 신금하고 합의돼 있어요. 신금하고 합의돼 있기 때문에, 이 원래는 그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개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재물이 되는데, 지금 이제 합의되면서 이 성질이 정화의 성질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합의되면 요 저기 양간이 이제 음간으로 바뀌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재물은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여기 저기 국가 자리에 사화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재물운은 때가 되면 굉장히 저기 그 좋은 상황으로 나올 것이다. 그 이제 그 언제냐 하면 이제 이 병신합이 풀어질 때죠. 그 43살 43대운 이때에 병신합이 풀어지면서 큰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그 임계수가 있는데 이게 저기 지금 물결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인생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움직여 다닌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수일간이 저기 그 임수도 있는데 관이 없으면은 이것은 이제 물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한다. 어떻게 버리느냐? 이럴 때 이제 유학을 가는 겁니다. 유학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유학을 함으로써 자신이 굉장히 저기 그 넘치는 그런 이제 물들을 다 버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지를 보면 이렇게 그 인신사해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인목이 오면 완벽하게 인신사해가 저기 그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세 글자만 있어도 인신사해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저기 그 신살로 보면은 우리 신살을 쓰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역마잖아요. 역마. 그러니까 이동이 굉장히 그 많아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간에서도 지금 물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물을 버리러 다녀야 하고, 그리고 지지에서도 인신사회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삶의 어떤 저기 그 기운이 변동이 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합이라든지 방합이라든지 육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 신유술, 그렇죠? 신유술, 그러니까 저기 그 신금하고 술토가 있으니까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관련된 일을 이해해야 되는데 금이 투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을 할 때 금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금. 자, 금과 관련되는 일은 무엇일까? 이걸 좀 이제 좀 지우고 하도록 하죠.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과, 이과를 나눠서 이제 보잖아요. 문과, 이과 나눠서 보는데, 아,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문과라면 경제 경영이죠. 경제, 경영, 그리고 법, 그다음에 뭐 경찰,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이과라면 뭐 기본적으로 의학, 그렇죠? 의학 아니면 생명공학, 생명과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생명과학. 그렇지 않으면 IT, 이런 쪽을 저기 그 전공을 할 텐데,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이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경영학과에.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전공은 이제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영을.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신유술, 금이 강하고 이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 일을 하더라도 이 경제 경영 쪽에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 살펴본 거죠. 자, 결국 이제 이 친구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에 대한 저기 그 운이 와야 한다. 관에 대한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병신합이 풀어져야 돼요. 이 병신합이 풀어져야지 재물이 생기는 거죠. 재물이.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대운을 가지고 보자고요. 자, 대운을 가지고 보면 이제 13대운, 13대운에 무술대운이 왔습니다. 관대운이 왔죠. 하지만
이렇게 관대운이 오게 되면 이게 무게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딱 묶여버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 13대운은 나한테 좋지 않은 대운입니다. 내가 이제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운이죠. 그런데 이제 23대운, 23대운으로 딱 가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이 기해대운이잖아요. 기해대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지금 관운이 와 있다. 관운이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3대운이 경자대운인데, 경자대운은 나한테는 크게 뭔가 그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 43세 신축대운이 오게 되면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병신 합이 풀리면서 이때 아마도 재물을 큰 재물을 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이 되면은 이민대운이에요. 인신사회가 오잖아요. 인신사회가. 그러니까 43대운에 벌었던 그 돈을 이 53이 되면은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그래야지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인신사회가 완전히 완성되게 되면 그러면 삶에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묘대운입니다. 계묘대운은 뭐 비견이 오는 거니까 크게 나한테는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갑진대운이에요. 갑진대운. 갑진대운이 되게 되면 이 신자진, 그죠? 그 다음에 사유축 뭐 이런 식으로 그 신자진하고 해자축 이렇게 되면은 좀 탁해질 우려가 있어요. 특히 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목이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탁수가 된다. 그래서 아마 이 73대운이 되게 되면은 사주가 탁해지면서 좀 질병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이니까 을사년은 특별하게 뭐 운이 바뀌진 않는 거죠. 하지만 내년이 이제 병오대운이에요. 병오대운이 되면 그럼 병신합이 풀리잖아요. 병신합이 풀리게 되니까 아마 재운이 올 것이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아직까지 대학교 지금 3학년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민년이 오겠죠. 정민년이 오게 되면 여기 이제 병신 합이 되면서 병화가 정화의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하니까 이때도 합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합이 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년이에요. 2028년 무신년이 되게 되면 무게합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무게합이 되니까 이때는 별로고. 결국 이제 2029년 기유대운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신유술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토가 이 관이 딱 맞는 관이 오니까 요때 아마 이 취업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한다든지 뭐 베트남 학생이니까 뭐 결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술년이고, 그 다음에 2031년이 31살에 신해년이잖아요. 이때도 병신합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명예보다는 재물을 따라가야 되는데 평소에는 재물이 작은 재물이 되지만 이렇게 이 병자, 그 다음에 병화나 신금이 왔을 때 이때 풀리면서 크게 돈이 되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다만 이제 수가 많고 그리고 지지에 인신사회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마 변화가 큰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주풀이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사주를 보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일간의 특성을 살펴라. 여기 이제 일간이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수가 왔다면 무조건 토가 있어야 한다. 토. 근데 임수에게는 무토가 가능하지만, 그죠? 개수에게는 무토가 오게 되면 안 되죠. 왜냐면 무게 합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기토가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많은데 관이 없으면 무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물을 버리기 위해서 해외로 넘나들어야 한다라는 거. 인생의 목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보는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서 보는 거예요. 천간에 보면은 재가 있잖아요. 재는 있는데 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관보다는 재를 향해서 움직여야 한다. 명예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그것이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죠? 세 번째, 지지에 뿌리가 있느냐?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그 재물이 탄탄하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행동 방향. 행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행동 방향은 이 지지를 가지고 옵니다. 지지에 예를 들어서 삼합이라든지 아니면 방합이라든지, 그러니까 삼합이니까 저기 그 인오술, 그죠? 인오술, 사유축, 그 다음에 해묘미, 그죠? 인신, 그 신자진, 이런 것들이 이제 삼합이잖아요, 그죠?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임묘진, 그 다음에 그 사오미, 신유술, 그 다음에 해자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방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육합이 있습니다. 육합은 이제 인해한목, 그렇죠? 근데 진유합금, 요 정도를 이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신금이 있고 술토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신유술이 이루어져 있다. 다른 거는 뭐 저기 이루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유술이 이루어졌으니까는 결국은 금과 관련되는 일을 해야 한다. 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그것이 문과냐 이과냐, 그렇죠? 문과냐 이과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저기 그 이 사주를 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대체로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저기 이 조건 이제 뭐 예를 들면 병신합이 풀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그 기토가 와야 한다든지, 여기 이제 인신사회가 완성되는 것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대운을 가지고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3대운은 좋은 대운이다, 관으로. 그죠? 43대운은 제로 좋은 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맞춰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사주풀이를 해보시면 되지 않겠나. 금방 되지 않습니다.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물상명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 사주 재테크,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주 명리로 부자되기, 주식 투자 치트키. 여기 이제 뭐 이 재물하고 아니면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어떻게 사주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참조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강의로 해드리는 그 내용들을 쭉 읽어 나가신다면, 그러면 보다 더 쉽게 사주를 풀 수 있겠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뭐 철학관이라든지 점집 안 가고도 충분히 내 운명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베트남 유학생 사주를 풀어봤는데요. 아무튼 뭐 계속해서 사주풀이를 한번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